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좀 확대했거든요. 그 배경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 또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분석 도움드립니다.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민연금이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늘렸다고 하는데 예. 얼마에서 얼마로 늘린 건가요? 예. 예. 한 뭐 10%가 안 되는 한 9.8%에서 한 12%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율을 올렸는데요. 지분율을 갖다가 이제 10% 미만까지 올렸다는 것도 사실은 국민연금 한솔케미칼의 그 종목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보다 더 12%를 넘어서 12%가 올렸다는 거는 그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대로 이제 윗단에 이제 선이 이제 한솔케미칼의 이제 주가고요. 아래에 이제 그 초록색 줄이 국민연금의 지분율인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두 그래프가 동조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물론 국민연금이 큰 손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만약에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축소를 하면은 그 한솔케미칼의 주가도 같이 내려갔다 볼 수도 있지만은 바르게 본다면 그만큼 국민연금이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서 그러면 지분을 줄이면 한솔케미칼의 주가도 내려갔고 만약에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늘렸다는 것은 향후 이제 한솔케미칼의 매출과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같이 주가 지분을 올렸을 때 한솔케미칼의 주가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연금이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무려 12%까지 확대했다는 것은 그러면 한솔케미칼의 주가와 매출도 향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 주식으로 말하면 이 국내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확대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이 늘렸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면은 이해하기 좀 쉬울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손이기 때문에 제일 큰 손이 이제 지분을 매입을 들어가서 지분을 확대했다면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급으로도 이제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국민연금이 사실은 지난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비중을 줄여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실은 해외 부동산도 투자하고 해외 종목에도 투자를 하는데 그 반면에 국내 종목에 대한 지분 투자는 계속 줄여왔거든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사실 국민연금이 불안정성을 갖다가 이유로 내세우면서 한국 증시가 너무 이제 뭔가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낙관적이지 않다. 이런 맥락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 4, 5년 전부터 계속 주식 비중을 줄여왔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 국민연금에 투자한 돈은 다 우리가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을 근간 투자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납부한 돈을 투자를 하면 국민연금이 우리가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 국민연금도 같이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과 금액을 더 늘려줘야지. 우리가 투자하는 한국 증시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텐데 국민연금은 아니야.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갖고 재원을 마련하지만 우리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이야. 이건 되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과 금액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제 제안하는 바이고 이것과 별개로 어쨌건 국민연금이 4, 5년 전부터 계속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10%에 육박했던 원래 지분이 있어요. 낮은 지분이 아니거든요. 낮은 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2%를 상회하는 지분이 높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민연금이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솔케미칼은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었으니까 최근 이 시점에서 늘린 걸 텐데 예, 케미칼 쪽인가요? 그렇죠. 뭐 사면에서 알다시피 케미칼인데 케미칼인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케미칼이니까 그 정유주, 석유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광의에서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미시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케미칼인데 어떻게 케미칼이 연결되냐? 한솔케미칼이 주요하게 내놓는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수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필요한 물질입니다. 과산화수소수. 그다음에 황산소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완벽하게 석유화학과는 아니지만은 석유화학과는 이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유가가 내려가면 석유화학 업종이 안 좋거든요. 석유화학 업종 안 좋은데도 왜 국민연금에 그러면 한솔케미칼의 지분을 더 늘렸냐라는 것을 의문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화학 기업이긴 한데 뭔가 첨단 업종에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조금 예, 더 예.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한솔케미칼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공장이 100% 가깝게 가동이 올라간다. 그러면 한솔케미칼에 필요한 그 과산화수소 같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솔케미칼과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올라간 경우가 있긴 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한솔케미칼이 이제 과산화수소 그다음 황산소다를 만들 때 필요한 이제 물질이 뭐냐면은 LNG예요. LNG 가격이 만약에 내려가면 한솔케미칼 입장에서는 원료 가격이 내려가니까 차익이 마진이 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보다 더 밀접한 것은 이제 WTI나 브렌트유보다는 거기보다는 이제 LNG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솔케미칼의 주가가 동조화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의 주가를 갖다 LNG가 좌지우지하니까 LNG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는 것이 한솔케미칼의 또 다른 어떤 주가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는 어느 곳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예. 있는 거고, 예, 삼성전자 예, 있고 그다음 예.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그룹에 이제 한솔제지도 있습니다. 근데 한솔제지까지. 사실 한솔제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업황이 잘 되고 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이제 OLED가 잘 팔리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면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면 일반 D램보다 이제 파운드리에서 그 한 22년도였는데 22년도에서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GA 공정이라는 그 파운드리 공정에서 최첨단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자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 업체를 갖다가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한솔케미칼입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의 과산화수소수가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이 잘 되면 한솔케미칼도 같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구조에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사실은 애물이에요. 뭔가는 22년도에 세계 최초로 내놨는데 이후로 이제 수율을 갖다 잘 못 맞추면서 수율이 뭐 여전히 20%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 사업부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근거 비판까지 나올 지경인데 사실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은 파운드리 사업부는 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 가격이 내려가면 한솔케미칼의 이제 영업이익과 마진이 더 확대된다. 그래서 LNG 가격의 추이에 따라서 그 한솔케미칼의 주가 매출이 동조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국민연금 역시 이런 맥락으로 LNG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니까 이번에 이제 주가를 지분율을 10% 미만에서 12%까지 올렸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어쨌든 국민연금이 지분 확대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러면 LNG 가격은 왜 떨어진다고 보는 건지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잘 살펴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LNG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1월 15일 날 그 출범한 다음에 뭐 공언한 대로 본인이 관세를 갖다 계속 뭐 수차례 뭐 하겠다고 했다가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뭐 멕시코, 캐나다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기다리고 있는 차지인데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때리면은 미국 국민들이 쓰고 있는 생필품의 가격이 10%를 때리면 10%, 20% 때리면 20%가 그대로 생필품 가격에 올라가요. 반영이 되면은 그런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페드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갖다 내리고 싶은데 트럼프 정부가 예상대로 관세를 때리니까 그럼 인플레이션 재발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페드는 이제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자신만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관세를 때려도 에너지 가격은 유가 그다음에 LNG가 있습니다. 유가랑 LNG 가격을 낮추면 그럼 전체적으로 상쇄하니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촉발하지 않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LNG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수혜주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LNG 가격을 낮출 거를 자신만만하고 있는가를 좀 더 상술해서 말씀드리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의 가장 큰 캐시카우 중 하나가 LNG거든요. 그러면 LNG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해외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열려요. 물론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제재가 완화되면서 수출할 수 있는 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가 완화가 되면 LNG 가격이 내려간다.
이것이 또 하나가 있고 트럼프가 노리는 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또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셰일가스거든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셰일가스를 파헤쳤을 때 환경 오염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석탄과 석유에 대해서 탄소를 갖다 우리가 기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탄소를 기피하지 못하고 탄소에 또 우리가 중독되고 의존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셰일가스를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게 무슨 소리냐? 셰일가스를 파내서 우리가 이제 유가도 낮추고 그다음에 셰일가스를 하면 모두 부산물이 생기느냐? LNG도 생겨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말미암아서 러시아의 LNG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게 만들고 자국에서도 셰일가스를 마구마구 이제 파헤쳐가지고 LNG가 나오면은 LNG가 낮춰줄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트럼프 정부 내내 이제 펼쳐질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LNG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 한솔케미칼 입장에서도 영업이익과 마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국민연금이 과감하게 한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한솔케미칼을 갖다가 지분을 무려 300원 투자해서 10% 미만이었다가 12%까지 올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개별 종목에 대해 국민연금에 질문해봤자 국민연금은 저희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그 공식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LNG 가격 하락은 우크라이나 종전과 이제 셰일가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보니까 뭐 한솔케미칼도 그랬지만 롯데케미칼도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예. 그 동일선상에서 좀 이해하면 괜찮은 종목이라서 갖고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롯데케미칼도 사실 이제 올해 사실은 뭐 코스피가 뭐 한 7%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 한솔케미칼의 YTD를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YTD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30%, 롯데케미칼 30% 넘어요. 그 둘 차이는 무엇이냐면 롯데케미칼이나 한솔케미칼이나 둘 다 LNG 가격이 내려가면 영업이익과 마진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이 한솔케미칼보다 YTD가 더 앞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롯데케미칼이 캐시플로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외 법인에 있는 자회사 지분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도 뉴스가 나왔는데 롯데케미칼은 작년과 올해를 거쳐서 두 군데 중요한 계열사 지분을 팔면서 무려 1조 3천억 정도의 캐시를 한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네. 그것이 반영이 되면서 롯데케미칼이 한솔케미칼보다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어쨌건 불과 올해 1분기가 다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사의 이제 YTD가 30%가 넘거나 육박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원동력은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이 LNG 가격을 계속 마구마구 낮추기 원하기 때문에 이 낮추기 원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제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트럼프 임기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왔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니 세계 외교 정상의 회담에 유례가 없는 그렇게 뭐 서로 간에 싸우고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것도 이례적이지만 두 번째 무엇이냐면 당시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벤스 부통령이 초기의 대화를 주도해요. 미국은 부통령은 사실은 부통령 선출만 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고무도장에 불과하다고. 무슨 뜻이냐면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벤스 대통령이 윈넨에 가서도 정상회담에 본인이 참석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에도 본인이 참석을 해서 본인이 초기 대화를 주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할 수 없어요. 지난번 한 번 했고 이번에 4년 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냐? 벤스 대통령이 키우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4년 이후에 그 다음에 공화당 집권을 바라보면서 벤스를 자기 강력한 후계자로 점진적으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벤스 대통령이 다음에 만약에 또 대통령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인 LNG 가격과 원유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낮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국내 종목과 전체적 매크로 지표를 살펴보시면 좋겠고 네. 그렇다면 한솔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은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정도에는 계속 주가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의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한솔케미칼 자체가 범삼성가라고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배 구조를 좀 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한솔케미칼 사명에서 삼성에 전혀 뭐 뉘앙스가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의 범삼성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한솔케미칼의 조동혁 회장이
그 이재용 조동 회장의 어머니가 이인희 여사이고 이인희 여사 물론 돌아가셨죠. 이인희 여사는 누구냐면 이재용 회장의 고모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병채 회장의 장녀이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솔그룹이 이제 범삼성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다 범삼성그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품을 하거나 매출 올릴 때도 사실은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다. 왜냐하면 싸우지는 않으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CJ 그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이명희 그 명예회장과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사이에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큰 분쟁이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실은 그 한솔그룹이 삼성과를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본다면 삼성그룹의 그 한솔그룹은 사실은 도움을 받지 손해 볼 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한솔그룹이 한솔케미칼이 범삼성 기업으로 분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영권 분쟁 소지도 있다면서요. 예.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던데요. 예. 근데 한솔케미칼이 이제 하나 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조동현 회장을 비롯한 딸 조현주 부회장으로 이제 승계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일가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15%밖에 안 돼요. 15%라는 거는 사실 작지도 않고 이제 경영권을 해서 높지도 않을 수인데 통상은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20%가 되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은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적은 수치인데 10% 갖고 있는 주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은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솔케미칼에 갖고 있는 주요 기관들을 보면 5% 이상 주요 기관들이 꽤 많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연금이 12%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또 다른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VIP 자산운용도 5%가 넘어요. 그 외에 노르웨이 은행도 있는데 노르웨이 은행 역시 5%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제 그 주요 기관들이 만약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15%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조동현 회장 일가의 지분보다 추월할 수 있어서 한순간에 경영권을 갖다가 뺏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의 또 다른 주안점이 무엇이냐면 LNG 가격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경영권 분쟁 소지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한솔케미칼도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솔케미칼 지배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아니까 도움이 되네요. 결국 트럼프 수혜주로서 한솔케미칼은 지속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살펴주셨습니다.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탑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